똑같은 성적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조건은 완벽히 동일했죠. 하지만 문제를 푼 직후 건넨 단 한 문장의 칭찬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 후 치러진 재시험에서 한 그룹의 성적은 20% 상승했지만 다른 그룹은 20%나 폭락했습니다. 대체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누군가는 한계를 깨고 날아오를 때 누군가의 실력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달콤한 격려가 어떻게 성장을 가로막는 무기가 되는지 칭찬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웻 교수의 실험일 겁니다. 아마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마인드셋의 저자로도 익숙하실 텐데요. 드웻 교수 연구팀은 뉴욕의 12개 학교, 총 41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주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아주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칭찬을 건넸죠. A그룹에는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지능 위주의 칭찬을, B그룹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과정 위주의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중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A그룹 아이들의 65%는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노력 칭찬을 받은 B그룹 아이들의 92%는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죠. 드웻 교수는 이 극명한 차이의 원인을 능력에 대한 관점에서 찾았습니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 믿는 이른바 고정 마인드셋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에게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곧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도전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똑똑함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반면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경험을 반복하며 능력이란 꾸준히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력하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의 차이는 곧 실질적인 성과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지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똑똑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처음과 같은 쉬운 문제를 다시 줬을 때 지능 칭찬 그룹은 성적이 오히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지키려는 강박이 뇌의 인지 자원을 학습이 아닌 불안 조절에 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적 하락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문제였습니다. 실험 결과 지능 칭찬 그룹 아이들의 무려 38%가 자신의 점수를 부풀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노력 칭찬을 받은 그룹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요? 아이들에게 똑똑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고정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틀리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믿게 된 아이들은 타인이 부여한 똑똑한 아이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직함을 포기해서라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한 것이죠. 과도한 칭찬이 아이를 성실한 학습자가 아닌 평가에 매몰된 정직하지 않은 실패자로 만든 셈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에디 브루멜만 교수팀은 8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 240명을 대상으로 과장된 칭찬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아이들에게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와일드 로즈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려보게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다 그리자 연구진은 무작위로 두 종류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라는 담백한 칭찬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림이야 라는 과장된 칭찬을 비교한 것이죠. 결과는 아이들의 평소 자존감 상태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과장된 칭찬은 격려가 아니라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매우 높은 기준선으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본인의 실제 능력이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스스로 지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괴리감은 실패하는 순간 내 진짜 무능력이 들통날 것이라는 공포를 유발했고, 결국 이들의 60% 이상이 어려운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똑같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라도 과장되지 않은 담백한 칭찬을 받았을 때는 도전 회피율이 30%대로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허들이 낮아진 것이죠. 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 과장된 칭찬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그룹은 과장된 칭찬을 받았을 때 어려운 도전을 선택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며 도전 정신이 강화되는 듯 보였지만, 이는 순수한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과한 칭찬이 반복될수록 나는 남보다 대단해 라는 특권의식을 느끼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화된 것입니다. 결국 과한 칭찬은 어떤 아이에겐 도망치고 싶은 담벼락을, 어떤 아이에겐 비대해진 자아라는 감옥을 선물한 셈입니다. 물론 칭찬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적절한 격려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훌륭한 윤활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칭찬을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라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낀다면 그것이 순수한 응원이 아닌 날카로운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실험들처럼 똑똑하다거나 완벽하다는 말은 결국 내가 타인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재단하게 만듭니다. 이 칭찬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칭찬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곧장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무언가의 압력을 느끼게 되죠. 즉,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조건적인 등급 매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칭찬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의 결과물이 아닌 관찰 가능한 과정과 노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단어로 상대를 규정짓지 말고 그 사람이 들인 구체적인 시간을 읽어주는 거죠. 직장에서는 김대리님 진짜 우리 팀 에이스네요 대신 김대리님 이번 보고서 데이터 도표화에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덕분에 핵심 내용이 한눈에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연인에겐 자기야 진짜 요리 천재 아니야? 대신 이 소스 맛을 내려고 자기 아까부터 간을 여러 번 보던데 그 정성 덕분에 풍미가 정말 깊다.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에겐 와 우리 아들 진짜 천재네. 대신 이번 시험 범위를 3번이나 복습하면서 끝까지 집중하던데 그 끈질긴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네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겐 넌 진짜 모델 같아 부러워. 대신 매일 아침 피곤할 텐데도 잊지 않고 운동 나가는 걸 봤어. 그런 꾸준한 성실함이 몸에서 그대로 느껴져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칭찬은 감옥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칭찬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의 과정이 아닌 결과라는 감옥에 당신을 가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땀방울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